MIT 수학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경력의 교수가 한국 고등학생 발표를 듣고 강의실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버드도 못 가르친 걸 이 소녀는 어떻게 해냈을까? 계산은 같았지만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MIT 교수가 중얼거린 단 한마디. 이건 수학이 아니라 완전 예술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동 비행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루카스 밀러입니다. MIT 수학과에서 30년째 가르치고 있죠. 제 인생은 항상 논리와 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학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세계는 없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학생들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가을 햇살이 들어오던 오후였죠.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데 메일함에서 띵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학 사고법을 직접 관찰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국제수학교육학회의 공식 이메일이었어요.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봤죠. 밀러 교수님, 서울에서 열리는 청소년 수학 사고력 심포지엄에 초청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세계적 수학자의 시선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물론 PISA 같은 국제 시험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암기식 교육과 빠른 계산력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한국? 수학 잘하는 나라라는 건 알지. 하지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빠른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바쁜 일정을 확인해 보니 마침 그 기간에 큰 일정이 없었습니다. 서울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생각하며 초청을 수락했죠. 일주일 후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수학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보려 했지만 피로가 밀려와 금세 잠들고 말았어요. 꿈속에서도 복잡한 방정식들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풍경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디지털 광고판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수학 특성화고등학교 방문. 오전 10시. 이름이 거창하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놀랍도록 화려했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죠. 내일은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까? 궁금증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르치던 학생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떨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30년간 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저는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이 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건 아직 제가 모르는 미래의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한 여고생의 발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호텔 룸서비스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주최 측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교육자로서 다른 나라의 학교를 방문하는 건 항상 흥미로운 경험이니까요. 밀러 교수님, 국제수학특성화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문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한동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과 주임교사이자 오늘 방문의 코디네이터였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며 학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교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어쩐지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한동수 선생님은 학교 역사와 교육 방침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여기서는 수학을 단순히 시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언어로 접근하죠. 한동수 선생님의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마침내 우리는 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약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로 인사했는데 학생들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영어 발음은 꽤 정확했습니다. 한동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략히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MIT에서 루카스 밀러 교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러 오셨죠. 교실 앞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이미 빽빽한 수식을 적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MIT에서 가르치는 학부생들의 필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정확하고 체계적인 노트 정리가 인상적이었죠. 오늘은 비정형 문제 해결 프로젝트 발표가 있습니다. 한동수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기하학적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했어요. 훌륭했지만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역시 예상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수준은 높았지만 혁신적인 사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로 한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키가 작은 편이었고 단정한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민이었죠. 17살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민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지민은 화이트보드에 하나의 문제를 적었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저도 머릿속으로 풀이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민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 문제는 미적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도형의 대칭성을 먼저 활용했습니다.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심지어 MIT 학생들도 이런 문제를 보면 바로 공식에 대입하려 들죠. 하지만 지민은 다른 접근법을 택한 겁니다. 그녀는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변형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설명을 따라갔어요. 이 아이가 정말 고등학생이라고?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지민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동수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지민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이트보드가 그녀의 생각을 담아내기에 좁은 듯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사고방식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풀이가 아니야. 이건 수학적 사고의 예술이야. 지민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서지민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지민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첫 번째 해법을 설명한 후 지민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대칭성을 활용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지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찾으면 만족하죠. 그런데 지민은 이미 두 번째 접근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민은 새로운 방정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는 단정했고 숫자와 기호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접근법은 전통적이지만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민은 차분하게 각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미적분의 정석대로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지만 그녀만의 독특한 통찰력이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중간중간 그녀가 사용하는 몇몇 기법들은 저도 학부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고급 테크닉이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직관적이지 않고 계산량이 많다는 것이죠.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교실에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동료의 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경쟁이 아닌 배움의 분위기였죠. 자, 이제 세 번째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민이 말했어요. 이 방법은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세 번째라니요? 같은 문제에 대해 세 가지 다른 해법을 준비했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지민은 이번에는 수열과 급수의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남은 공간을 채우며 새로운 접근법을 전개해 나갔어요. 가끔 영어 단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설명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수학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게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진정한 수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패턴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지만 생각은 여러 갈래로 갈 수 있습니다. 지민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그냥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필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학적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이건
MIT 박사 과정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야. 저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을 때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죠. 한동수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지민의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세 번째 방법에서 사용한 급수의 수렴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어요. 그녀는 다시 화이트보드로 가서 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실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학술 세미나 같았죠.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함께 고민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수학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사고의 훈련이었고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나갈 때 저는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특히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만 생각했는데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다른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에서 진정한 수학자의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끈기,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흩어졌고 저는 한동수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로 향했어요. 교무실은 미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동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지민의 발표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향긋한 녹차향이 퍼지는 가운데 한동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방금 수업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서지민 학생의 발표는 놀라웠어요. 이 학생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신 겁니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한동수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답보다 과정을 중요시하죠. 정답보다 생각한 과정을 말하게 합니다. 틀린 답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말하는 훈련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MIT에서도 고급 세미나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가르칩니다. 한동수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왜 이 공식을 사용하는지, 왜 이 접근법이 효과적인지, 이런 질문들이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죠. 그렇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학이 아니라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한동수 선생님은 웃음을 지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수학과 철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사고를 발전시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동수 선생님은 책장에서 수학적 사고의 예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교재들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열린 문제 시간을 갖죠.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은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깊이 사고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시험이든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지난 5년간 우리 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98%입니다. 그중 80%가 이공계열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고요. 한동수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지민 학생은 특별히 어떤 학생인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이는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장점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지민이는 수학을 도구로 보지 않아요. 그녀에게 수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한동수 선생님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학생들의 일상, 그리고 수학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요.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학교에서 본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교실에서 촬영한 지민의 발표 영상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한동수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신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영상 속에서 지민은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녀의 집중력과 통찰력이 느껴졌어요. 영상을 멈추고 필기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학생들의 손글씨로 가득한 노트.
자유로운 토론 현장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노트에는 제가 오늘 느낀 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접근법, 다층적, 다각적, 질문 중심의 학습법,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글씨로 서지민 수학적 사고의 예술가라고 써놓았더군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마치 이 도시처럼 오늘 만난 학생들의 마음도 밤늦게까지 지식을 향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30년간 MIT에서 가르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답을 찾는 법만 가르쳤을까요? 복잡한 수식을 푸는 기술은 가르쳤지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침대에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수학을 잘못 가르쳐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수학이 주로 과학과 공학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답을 찾는 과정으로만 가르치죠.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교실에서는 수학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였죠.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사고 훈련이다. 인간을 단련시키는 방식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MIT로 돌아가면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커리큘럼, 교수법, 평가 방식,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마치 서지민이 하나의 문제에 3가지 접근법을 보여준 것처럼 저도 수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불빛들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의 수학 교육을 관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배우러 왔던 겁니다.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예술이다. 이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은 학교를 다시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지민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교육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고 저는 인천공항에서 보스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주 동안 저는 국제수학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과 대화하고 학생들의 발표를 들었죠. 특히 서지민과는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지민은 자신의 수학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공식과 풀이를 넘어선 사고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일기장처럼 그녀는 자신의 생각 과정을 기록해 놓았더군요. 교수님, 이건 제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민이 말했었죠. 답을 찾는 것보다 과정을 즐기는 편이에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어요. 이제 곧 한국을 떠나게 되겠지만 이 나라에서의 경험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전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그 어딘가에 있는 작은 교실. 그 안에서 서지민과 같은 학생들이 여전히 수학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있겠죠. 우린 늘 수학을 정답의 도구로만 써왔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학을 인간을 이해하는 언어로 쓰고 있군. 노트북을 꺼내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MIT에 돌아가면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야 했죠. 어떻게 이 경험을 동료 교수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 한동수 선생님이 수업을 이끄는 모습, 그리고 서지민이 발표하는 모습. 이 사진들에는 단순한 교실 광경이 아닌 교육의 본질이 담겨 있었어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학, in Korea, it's not just calculation, it's culture.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계속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MIT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학부 1학년 커리큘럼부터 바꿔야겠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 계산보다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접근법을 MIT의 교육 환경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학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자로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보스턴에 도착할 무렵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널리 공유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지민이라는 한 여고생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MIT 본관 대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수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제가 한국 방문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것이었죠.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지난달 저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찰자로 갔지만 결국은 학생이 되어 돌아왔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30년 경력의 MIT 교수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다는 걸까요? 그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진 것 같았어요. 슬라이드에 지민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 한 고등학생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민입니다. 17살이죠. 저는 지민이 제시한 3가지 해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답은 하나지만 생각은 여러 갈래다라고. 청중은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정확한 답, 빠른 계산. 그것이 전부일까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 교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그 교실에서 저는 수학 교육의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답이 아닌 과정을 중시합니다. 계산이 아닌 사고를 가르치죠.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들을 통해 한국 학생들의 접근 방식, 교사들의 교수법,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들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지민이 마지막 발표를 하는 순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수학자로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수천 개의 방정식을 풀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죠.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그 교실에서 17살 소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마지막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강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질문의 손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루카스, 당신의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켰네요. 우리 교육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서울의 작은 교실에서 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MIT 수학과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양한 사고 중심 수학 세미나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세미나는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달랐죠. 오늘은 한 문제에 대해 최소 3가지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 봅시다. 세미나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학생들도 점차 이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벽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울에서 찍은 국제수학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지민이 있었죠. 가끔 학생들이 그 사진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저희 스승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학과 회의에서 커리큘럼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과정 중심 평가 방식이 주요 안건이었어요. 루카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한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그 학교에서는 이미 5년째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적 향상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죠. 결국 저희 학과는 시범적으로 1학년 몇몇 과목에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편 저는 한동수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서지민에게도 가끔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민, MIT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메일에 물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의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수학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녀의 답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세계적인 대학에서 빛내기보다 고향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결정이었으니까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연구실 블로그에 한국 방문에 대한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수학적 사고의 예술이었어요.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숫자를 가르치러 갔다가 사람을 키우는 법을 배워왔다. 그 글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심지어 몇몇 출판사에서는 책을 쓰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제 교수법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MIT의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에는 서울의 작은 교실과 17살 소녀 서지민의 목소리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서지민과의 만남으로 저의 교육관이 바뀌었고 그것이 MIT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녀 서지민, MIT 교수의 사고를 바꾸다. 이것은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교실에서 매일매일.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